김준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네. 저희가 이제 전화로 이제 인터뷰하다가 예. 너무 짧아가지고 오늘 딱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와, 이 트럼프 시대 어떨까 했는데 지금 확 오는 너무 매운맛 아닙니까?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더 빨라질 것이고 더 거칠어질 것이고. 예. 너무 거칠고 오늘도 지금 아침에 들은 뉴스가 미국이 가자지구 소유해서 접수하겠다 그랬습니다. 접수하겠다. 이게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네타냐후를 앞에 두고 얘기한 거잖아요. 야, 그리고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죠. 정치적 올바름.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위선이라고 보는 거고. 뭐 이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미국이 이익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심지어 중동 사태도 그러면 이거 개발하면 되겠네. 미국이 접수해가지고 가자지구 접수해서 개발한다. 그거는 어쩌면 동의한다면 어쩌면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럼 팔레스타인을 어디로 보내요? 그렇죠. 거기 결국 있는... 시작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한테 살 곳을 주지 못했던 건데.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을 뭐 태평양에 섬에가겠습니까? 팔레스타인을 그 자기 고향 부근에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원래 거기 그 해결점 사람들인데. 없이 지금 저렇게 질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렇게 뉴스가 터지는 거 보고 트럼프가 입만 열면 이게 지금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뉴스가 되는구나. 저게 꼭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방식으로 가다가 자기 원하는 걸 실패하는 것은 자기의 문제지만 이 전체를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세계 질서가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장 우려할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취임한 지 15일입니다. 2주 잠깐. 이거 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고요. 지금 특히 이제 글로벌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캐나다, 멕시코의 25% 관세부가 중국의 10% 이 얘기했다가 또 캐나다와 멕시코는 또 한 달 유예했어요.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모든 게 협상용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사실 한 달을 미뤘지만 실제로 25% 안 될 거다. 또 얻어내고 뭔가 협상할 것이다고 얘기하는 편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보편 관세는 트럼프의 철학이고 정책의 중심이다. 특히 이제 맥킨리 산으로 바꿨잖아요. 산 이름도 그 맥킨리가 미국의 사실 보편 관세에 가장 본격적으로 했던 대통령이고 이게 이제 미국 그 우선주의의 하나의 이 상징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협상용이 아니라 진짜다. 저는 이 둘 다 있다고 봅니다. 둘 다 하나만 선택하는 건 잘못된 분석이고요. 예를 들어 지금 유예했다고 그럼 그렇지. 중국한테 60% 한다더니 10%밖에 안 했네. 이런 것들을 아직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협상의 여지도 있고 할 거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 조금 분명해야 되는 건데 기자들도 다른 언론에서 자꾸 중국은 10%다. 이거 왜 동맹국보다 적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추가 관세입니다. 추가 관세. 그러니까 1기 때 25%를 때렸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난리가 났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바이든으로 넘어가면서 바이든이 다 해제한 게 아니고 품목별로 낮춘 것도 있고 높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20에서 25% 정도가 매겨져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50% 60%가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추가 관세니까 지금 30에서 35%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금 이 1, 2, 3 미국의 무역 1, 2, 3위국이 지금 사실 보편 관세를 다 맞은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밀렸지만 그러니까 1위가 미국이고 중국이고 2위가 멕시코 3위가 캐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렇게 25%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예고를 했었고요. 그럼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아니 그럼 뭐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을 이게 패권적 경쟁을 하고 반적대국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왜 동맹국이나 우방국이 가까운 거 하는 것이 뭐냐면 출발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트럼프와 트럼프 정부의 생각은 지금까지 동맹국이나 우방국이 미국을 철저하게 이용했고 미국이 바보였다. 안보도 제공하고 시장까지 제공했다. 이제 안 된다. 니들 당해봐라. 이때까지 마음대로 팔았지. 아니 이제 입장료 내고 들어와라는 게 관세거든요. 두 번째는 이들 정부가 미국에 대항할 힘보다는 미국에 굴복할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요리하기 좋은 나라들인 거.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협상 얘기가 나오는 주물러서 벌써 받아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가 달라질 거다. 멕시코가 지금 당장에 한쪽으로는 보복 관세 한다 그랬지만 다른 쪽에서는 뭐냐면
멕시코 국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그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 이민자. 난민이나 이민자들을 미국 쪽에서만 막았잖아요. 특히 그렇죠. 트럼프는 비상사태 남부의 비상상태까지 선포하면서 막았는데 멕시코도 막아라. 그래서 멕시코에서 10,000명을 국경 수비대를 증하에 가서 막겠다고 얘기하고 벌써 하나 굴복했습니다. 얻었습니다. 그 트럼프가 이렇게 25% 관세를 딱 때렸기 네.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얻었다. 네. 트럼프의 전략이 지금 먹히고 있다. 먹히고 있는 거고 한 달 후에는 또 다른 뭐를 얘기를 또 얘기를 하면서 하면서 또 연장하고 한 달씩.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아니면 몇몇 품목은 빼주겠다라든지. 네. 사실 지금까지 멕시코가 경제가 엄청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남북미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제일 경제가 좋았던 게 멕시코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미중 사이에서 무역 전쟁에서 우회로였거든요.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제일 좋았던 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네. 거기도 근데 우회로. 지금 베트남도 보편관세 곧 때릴 거고요. 또 한국도 때릴 거고. 우리도. EU도 때릴 것이고 지금은 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협상용이라고 보기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있다. 둘 다 있다. 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만 보면 안 된다. 네, 둘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관세를 때린다는 것은 물건이 이제 비싸지는 거냐 가격이. 그럼 미국 내부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 물가가 비싸지고 당연하죠. 물가 비싸면 트럼프한테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미국의 내부의 경제 전문가들은 다 이거 미친 짓이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미국의 사실 인플레이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된 경우 이게 이제 트럼프의 목적하고도 상반되는 건데 트럼프가 당선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미국의 경제는 좋았는데 서민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름값도 페리스, 올라가죠. 예. 식료품값 올라가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당선됐다고 사실 미국의 물가를 올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왜 이렇게 할까? 왜 그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이용했다는 것이고 응. 그다음에 관세를 물고 싶지 않으면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법인세를 비롯해서 친기업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장에 미국의 재정에 빵꾸가 나는 거, 벙커가 나는 거.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메우냐? 관세로 메우겠다는 관세로 등. 메운다. 그래요? 그렇죠. 예. 미국에 지금 적자가 계속 폭증하잖아요. 특히 민주당 정부에서. 그럼 그 갭을 어떻게 볼 것이냐? 관세를 해서 그걸 메우겠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인데요. 문제는 그래가지고 미국의 재정이 좋아진들 문제는 국민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아우성을 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공화당 정권이 인기가 없어질 것이고 뭐 네. 중간 선거까지 가서 인플레이션이 있다 그러면은 네. 또 지면은 하원이 뒤집히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미국의 보수지들조차도 이거 미친 짓이다. 완전히 무역 전쟁이고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약간의 고통이 있을 거지만 네. 결국 이것은 미국에 굴복할 것이고 미국이 많은 것을 얻어낼 것이고 결국에 미국의 일자리를 위해서 그리고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다 오게 될 것이다. 야. 근데 그렇게 트럼프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까? 저는 의구심이 이미 드는데. 한번 당했던 세계가 중국을 포함해서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면 미국만 빼고 나머지가 연대해서 자유무역지대를 유지하고 반 트럼프 연대나 동맹까 경제 동맹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지금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전체를 지금 상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한 거거든요. 미국. 그렇죠. 물론 미국이라는 이 힘과 미국이라는 안보 그리고 미국이라는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대로 당할 수 없다는 것이 네. 지금 대체적인 거 그런 점에서 미국이 잘못하면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트럼프가 그야말로 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 트럼프 일기 때랑 또 다른 모습이고 지금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의 재선은 없잖아요. 그렇죠. 4년이면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레임덕인데 지금 2년으로 보고 있어요. 이 트럼프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간 선거까지. 그렇죠. 사실 채 2년이 안 됩니다. 11월이니까 내년.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양원 그러니까 상하원도 다 지배하고 있고 주지사도 우세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아마 엄청나게 속도감을 높일 건 맞는데 그 안에 과연 트럼프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이거를 관세를 통해서 범위세 낮춰주고 그걸 관세로 막고 인플레이션도 많이 안 올라가게 막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또 많은 제조업들이 미국 와서 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미국한테 좋은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대로
되기가 어렵다. 의원님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게 이제 아까 맥킨리도 실패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를 치면 이제 닉슨 때입니다. 1970년대 닉슨이 보편 관세 10%를 때렸습니다. 그때가 미국이 침체될 때였습니다. 월남전으로 미국이 약해져가지고 네. 닉슨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금까지 니들 뭐했어? 미국이 안보 우산에서 일본, 유럽, 한국 다 내는 이제 10% 보편 관세 그때 물렸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오히려 그 석유 오일 쇼크하고 겹치면서 미국이 가장 어려웠던 때가 70년대입니다. 그래요. 그때는 지금도 실패했었는데. 매우 유사합니다. 미국이 패권 도전을 받으니까 미국이 급해졌고, 네. 그럼 미국이 지금 이용하지 마라 동맹국까지 지금 때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미국의 물가를 올리게 되고 미국의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아. 자, 이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도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근데 드는데. 미국이 그렇게 되는 거는 네. 상관 안 하고 우리한테 큰 관계가 아닌데 문제는 네. 그 폭풍을 우리가 견디기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 미국을 이용했던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의 흑자를 많이 낸 나라들이 타겟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의 호구인 나라들이죠. 호구인 나라들. 그중에 하나가 미국이 다루기 보기에 쉬운. 다루기 쉬운. 우리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ATM, 머니머신. 맞아요. 그런 말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더 예를 들어 멕시코 같은 경우나 캐나다 같은 예. 경우에는 그래도 바로 미국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대 그 지렛대가 있어요. 아보카도 좋아하십니까? 아보카도. 예, 저도 좋아하는데 미국 예. 사람들이 정말 미치도록 좋아하거든요. 90%가 멕시코에서 옵니다. 그럼 당장 아보카도 값이 올라가고 지금 사재기가 시작됐다고 미국에서.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메이플 시럽. 메이플시럽 캐나다. 캐나다. 예. 60%를 그거 맛있죠. 합니다. 팬케이크. 그런데 그거 즉 관세 물리게 되면 바로 25%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격이 25% 올라가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미국 서민들이 가만히 안 있겠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냐고요. 우리가 미국한테 우리 안 팔게라고 할 수 있냐고요. 이미 멕시코에는 우리 기업이 500개가 넘고요. 네. 그다음에 대기업 법인이 200개가 넘고요. 예. 현대기아가 25만 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면 미국에 우회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맞았어요. 네. 그럼 한 달 후지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 사정권 이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정권 유예가 됐지만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도 캐나다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법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네. 사실은 이게 이 멕시코, 캐나다 거기 공장을 지어가지고 네. 좀 네. 저렴하게 그렇죠. 세금 맞습니다. 덜 내게 들어가기 위해서. 예. 지금 25만 대를 생산하고 있는데 25만 대 중에 15만 대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세가 진짜 현실화가 되면 우리 기업이 바로 그렇고요. 거기서 바로 타격을 입게 되는 그다음에 것이고. 이제 한국이 EU하고 한국이 다음 타겟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국에다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을 그걸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관세가 붙는 건 우리한테 관세가 붙는 우리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면초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홍콩 다 포함해서 이제 중국에 우리가 수출하는 게 33%라고 네네. 되니까 네. 미국 20%밖에 안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 절대적인 포션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타격으로 네. 돌아온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야. 우리는 직접 받는 보편 관세 플러스 다른 나라가 받는 것까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 우리한테 관세가 붙는 것 그것도 이제 우려하겠지만은 중국,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여기 관세 붙으면 큰일 난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쉽지는 않아요. 온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아까 같이 바로 멕시코는 한쪽에서는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과 연대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당장 중국하고 연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EU라든지 네. 일본이라든지 또 멕시코라든지 피해를 입는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지켜나가는 근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EU에서. EU에서는. 근데 EU가 그러니까 미국과 EU 사이에서 엄청난 무역량이 사실 네.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을 강화해가지고 우리 해야 된다. 아니요, 트럼프는 동맹이고 혈맹이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잘못 짚었어요. 아니 우리 윤석열 지지자들이 네. 성조기 들고 나가고 있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가자 지구 접수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거래주의고 철저하게 이익에서 움직인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잘못 짚었고요. 특히 최상목 대행이 요새 계속 이상한 짓을 하는데 네.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대체해라. 가능한 수단이 이 정부에서 없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에 대해 전면 일본도에 외교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외교 그렇다면 지렛대가 없네요. 빨리 예. 내란이 진압되고 다음 정부로 넘어가서 외교 다변화를 빨리 실시하는 것 외에는 큰 방법이 없습니다. 빠르게 이 사안을 지금 정치적인 불안정성을 치유한 다음에 네. 빠르게 대응하는 그렇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조금 뒤에 밀려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는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금 문제도 있죠. 또 방위비 분담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는 벌써 FTA 재협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8위거든요. 미국에서 흑자를 하고 있는 8위입니다. 근데 한 600억 거의 600억 불 정도를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는데 그게 네. 8위예요. 1위가 중국이고 아까 말한 멕시코, 캐나다 그렇게 돼 순서인데 있고. 우리가 그래서 그 차례대로 지금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 순서.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8위인데 우리가 억울한 건 뭐냐면 예. 우리는 트럼프 1기 때 미국의 자동차 이런 반도체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개정해 줬습니다. 미국에 유리하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으냐 하면 바이든 때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네. 그 자재라든 그 부속이나 이런 것들 다 수출의 형태로 미국 법인에게 넘어가서 우리가 미국 투자한 것까지 지금 흑자로 잡혀 있는. 흑자로 잡혀 있어. 이게 억울하네요. 좀 억울하죠. 입장에서는. 예. 이런 것들을 협상해야 되죠. 그걸 사실은. 설명하고 미국한테 우리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근데 필요한데. 이 정부는 바이든한테도 그 얘기를 못 했는데 트럼프한테 하겠습니까? 그렇죠. 바이든 때도 답답한 상황이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음. 이럴 때 윤석열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정말 위기입니다. 그나마 없어져야 되는 거고 예.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불안한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지금도 사실 최상목 대행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외교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외교 그렇죠. 이 협력이나 한미 간의 소통이. 하나만 한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협상을 하거나 뭔가 얘기가 네. 오고 있는 건 없다. 아니 그리고 정부 여당이라고 지금 여당 아까 말씀한 국민의힘이 잘못 짚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한테 한미 동맹 혈맹을 호소해가지고 지금 이 될 문제 완전히 지금 미국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9배나 방위비 9배나 더 내라고 이렇게 네. 지금 얘기하고 네. 있으니까 그게 동맹에 대한 생각이 이런 거보다는 정말 이 사업 관계 이거 비즈니스 관계를 보는 게 아니냐. 네. 거기서 우려가 있다. 근데 뭐가 터질지 이것도 진짜 참 불안해요. 트럼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그나마 우리가 좀 기대하는 거는 이제 한반도의 긴장 요소를 감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미가 적어도 트럼프는 지금 김정은과 회담을 끊어졌던 걸 이을 생각을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는 좀 빨라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회담이나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주요 플레이가 안 되는 수도 있다는 패싱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 안보 위기까지 높아지면 사실 큰 문제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미가 가까워져서 한반도에 적어도 협상하는 동안은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 이건 좀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그거 하나 지금 볼 수가 있는 건데 김정은하고 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는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좀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중국 AI 기술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지금 뽑아내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IRA 때 미국이 우리한테 칩스 액트라고 반도체 법을 통과해서 뭐냐 중국한테 고사양 주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고사양은 안 주겠다. 대신 저사양은 팔게 해달라. 왜냐하면 저사양의 60%를 중국이 다 흡수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딥시크가 뭡니까? 고사양이 아닌 저사양으로 그러니까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가지고 오픈 AI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미국한테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중국한테 한 발 정도를 실용적으로 걸치고 있었어야 하는 게 지금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둘째는 딥시크는 그래도 우리한테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오픈 AI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중국하고 실용적 입장에서 이 소스가 이제 공개가 돼 있으니까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중이 아니라 왜냐하면 중국이 이렇게 개발해 놓은 건 오픈 소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가져다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또 발전시킬 AI를 개발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회색이지 흑백이 아니라고요. 그렇네요. 근데 이 정부는 마치 흑백론으로 나누고 진영 싸움을 하고 전쟁하듯이 했잖아요. 중국 적대시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도
이용하고 미국한테도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미국한테 강하게 나가야 되고 이런 얘기가 외교의 힘인데 그걸 하나도 지난 2년 반 동안 못했고 네. 지금 최상목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뭐 최상목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상목 입장에서는 지금 뭐 외교 특히 이제 트럼프를 상대해서 어떻게 할 겨를도 없고 예. 지금 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국내 정치가 완전 매몰돼 있는 거 아닙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괜히 저는 미국 간다 그럴까봐 겁납니다. 미국 가서 또 다 뭘 들어주고 아, 다음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오히려 합의를 하고 다행이다. 안 하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최상목이 지금 거부권 거의 뭐 이 돌아다니는 말은 내란숙의 대행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여러 가지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외교까지 망치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진짜. 예. 미국 가면 절대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요즘 지난번에는 뭐 예. 미국 갈 생각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가 쑥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네.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딥시크 발 예. 지금 AI 뭐 전쟁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다가 여기서 또 우리가 지금 또 뭐라 물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네. 딥시크를 쓰게 되면 우리가 중국한테 정보를 다 넘어간다. 물론 이런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마치 이걸 또 이념상으로 또 만들어 가지고 중국 거를 그냥 차단한다. 아니야.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네요. 지금 이제 AI 개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많이 뒤처져 있고 그동안은 우리가 사실은 앞서가는 기술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우리 걸로 다시 만들거나 아니, 쫓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거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AI를 그렇게 되니까 지금 뭐 올트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찾잖아요.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인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지렛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오네요 진짜.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업의 기술이라든지 IT 기술이라든지 그게 뭔가 미국처럼 원천 기술이 아니고 중국처럼 그 정도의 시장이나 이런 데이터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양쪽을 잘 이용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본적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기회를 정말 놓치면 안 된다. 실수하면 안 되고. 아니 생각해 보시면 생각하면 안 우리나라는 된다. 예. 외교 통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버티고 살아온 건데 예.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는 보호무역, 중국을 이념 때문에 적대시한다.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 딥시크 발 이 기회 잘 잡아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자 트럼프 얘기는 저희가 뭐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계속 뉴스를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아마 한 달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캐나다, 멕시코 관세 어떻게 될지 또 중국과 시진핑과의 대화 뭐 지금 뭐 통화가 안 됐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팔로우를 하도록 하고